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도 마녀공장 알아볼 건데요. 자,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41,600원, 자, 따상 완료 이후에 금일 또한 이 갭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역시 이 공모에 성공하신 분들, 이 성공적인 수익 가져가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결과였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해 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녀공장 상장 당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녀공장이 점상으로 올라가진 못했어요. 결국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누군가는 계속 팔고 있으니까 주가가 한 번에 점상으로 못 갔던 거겠죠. 자, 그렇다는 뜻은 앞으로 추가 상승, 자, 현재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이 상승을 막던 물량들이 있던 자리, 자, 이 자리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죠. 물론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대를 쌓아가면서 올리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중에는 주가의 상승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 상장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죠.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누군가는 계속 파니까 계속 흘러내리고 오르고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 이 기간 경쟁률이 엄청나게 강했던 거 아시죠? 무려 이 1800대 1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기간 경쟁률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따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자, 하지만 이렇게 사고 싶다고 말하던 기관들은 상장 당일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자, 수급 한번 보시면 상장 첫날 이 외인 기관 다 팔고 있었죠. 그래서 강하게 점상 못 간 거예요. 자,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결국 상한가 마감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고 싶어 하던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를 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현재의 가격이 이 고평가된 가격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겠죠. 이 공모에 성공한 기관들은 바로 매도해도 수익권이에요. 충분히 더 크게 오를 걸 확신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안 팔고 점상으로 갔겠죠. 여기서 기관들이 평가하고 있는 이 고평가라는 게 이 마녀 공장 자체가 지금의 가격은 말이 안 된다, 비싼 가격이다, 이렇게 고평가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상장 초기의 관심으로 만들어낸 고평가다, 이렇게 평가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거품. 자, 거품이 끼어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마녀 공장 같은 경우 이 기관들의 경쟁률만 봐도 1800대 1이었잖아요. 자, 이 경쟁률만 봐도 높게 올라갈 기업이라고 기관도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이 나왔던 걸 거예요. 자, 하지만 매도를 한 이유는 상장 초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사고 싶어서 몰리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단타쟁이들도 몰릴 거고 결국 주가는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사도 늦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도를 한 거일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주식들 엄청 많죠. 뭐 기가비스, 뭐 나라셀라, 모니터랩 뭐 등등 엄청 많이 상장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마녀 공장이 특히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바로 마녀공장이 영위하는 사업 때문이죠. 자, 마녀공장 같은 경우 이 화장품 만드는 기업이에요. 뭐 요즘 K뷰티 핫한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엄청 미래성이 있거나 안정적인 화장품 관련주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녀공장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심 중에서도 이 마녀공장, 자, 상장 시기가 너무 좋아요.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이 화장품 수요가 엄청 줄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잖아요. 사람들이 피부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뜻이 뭐냐? 당연히 화장품 매출 상승하고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시기에 상장을 잘했다는 거죠. 실제로도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액이 101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45억 원으로 최대 실적 달성했어요. 자, 물론 규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존의 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화장품 회사들과 비교해보면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성장률, 수익성 모든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신규 상장주의만큼 초기 관심으로 인한 상승은 어느 정도 이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오랜만에 이 화장품 관련 섹터가 상장한 거라서 관심이 그만큼 커서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던 건데, 이 상장 당일과 금일만 보더라도 이
거래량 많이 실린 거에 더해서 자,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뜻은 상승 이후의 하락도 미리 준비하고 있으셔야 한다는 뜻이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 마녀공장이라고만 남겨주시고 이 평단가,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격, 이 평단가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장전에 한번, 장 도중에 한번 이 매매 전략 보내드릴 거니까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마녀공장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마녀공장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바로 이 기관들의 의무 확약 비율과 이 마녀공장의 유통 가능한 유통 물량이에요. 실제로 마녀공장의 상장 후 유통 가능한 물량은 자, 17% 정도밖에 안 돼요. 자, 행오버라고 하는 잠재적 매도 물량 부담이 크지 않은 거죠.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이 적으니까 자, 17%밖에 안 되니까 이 바로 이 희소성이 올라가고 주가가 쉽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마녀 공장 같은 경우 이 유통 가능한 17%의 물량을 제외하면 최소 3개월 후부터 물량이 조금씩 풀려요. 모든 물량이 풀리기까지는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 의무 확약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38%나 되죠. 최근 공모주들이 보통 10% 뛰었다는 걸 감안해보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자, 공모주를 통해서 얻게 된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도 안 하겠다는 약속한 비율이 이 38%나 되는 건데, 이 나머지 비율을 팔기 위해서라도 결국 이 공모가 위로 주가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고 이거보다 더 올려야지 수익을 더 크게 챙겨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이 공모가 아래로 폭락할 걱정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71%의 물량은 상장 후 6개월간 매도가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더라도 이 마녀 공장이 상장 후에 거품이 빠지면서 적정 주가를 찾아온다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란 건 판단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에는 유통 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자, 상장 후에 6개월이 되기 전에는 호재가 나올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분할 매도로 조금씩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기관이나 기타 투자자들이 주가의 하락을 막고 이 상승을 시켜야 되는 이유를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자면, 자, 실제로도 이 마녀공장 공모를 주관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 인수수수료 10억을 벌어들였고, 이와 별개로 이 마녀공장에 대해서 진행한 지분투자에서도 큰 이득을 거뒀죠. 지난해 7월에 한 주당 얼마에 샀냐? 얘네가 한 주당 5,000원에 마녀공장 주식 60만 주. 60만 주를 사들이면서 이 한국투자증권이 마녀공장의 지분 4%를 확보했는데, 현재까지만 봐도 이 한국투자증권이 10배 정도의 수익을 거둔 상황인 거예요. 5,000원에 60만 주를 샀죠. 얼마예요? 30억이죠.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의 주가랑 비교해보면 무려 이 300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3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300억 원을 벌었다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 평가 이익일 뿐이라는 거죠. 이 30억 원의 지분을 취득한 게 현재 값어치는 이 300억 원. 이 300억 원이 되긴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간, 의무 보유 기간 때문에 못 팔아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은 의무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어떻게든 이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고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이건 한국투자증권을 떠나서 유진투자증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주가를 부양시키는 힘은 한국투자증권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관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엄청난 하락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60만 주를 떠나서 이 상장 주선인의 의무 인수분으로 이 6만 주, 6만 주 또한 공모가인 16,000원, 16,000원에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3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하고요. 그만큼 현재 주가가 움직이는 건 단순히 유통되고 있는 이 17%의 적은 물량뿐인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간의 매도 물량이 풀리는 구간부터는 충분히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 타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1차 매도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개월,
자, 3개월부터는 적게나마 유통 물량이 늘어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매도 물량은 이 3개월 직전에 정리를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바로 2차 매도 물량 같은 경우, 자, 2차 매도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던 6개월. 6개월부터는 유통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당연히 이 시점, 자, 이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언제 팔아야 한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마녀 공장 같은 경우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긴 할 텐데, 자, 이 마녀 공장 일본에서 인기 엄청 많아요. 자, 실제로도 이 매출, 자, 매출의 40%에서 50% 정도가 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국내에서 매출이 절반 정도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 매출이 절반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건 바로 안정적인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커지고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이 마녀 공장이 이번 공모를 통해서 모집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바로 첫 번째로는 신제품 개발. 자,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자, 다음으로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이 마케팅을 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요. 이 광고 비용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일본에서 매출이 절반 정도 나온다고 했죠. 일본 외에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자, 미리 나올 호재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신제품이 매출을 증가시켰다. 자,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발탁하겠다.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이런 호재성 뉴스들을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분간 주가가 떨어져도 충분히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재료는 충분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고, 이 마녀 공장, 자, 마녀 공장이 신규 상장주인 만큼 주가는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줄 거예요. 이 적정 주가, 이 마녀 공장이 적정 주가라는 걸 찾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녀 공장이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유통 물량,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유통 물량, 이 3개월에서 6개월 이 구간에는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마녀 공장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들 설명드리면서 이 매도 타점 직접 잡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이런 리스크 큰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사야 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6월 달이 주식시장 12개월 중에 거래량이 제일 없고 지루해요. 자,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저점에서 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미리 잡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종목들 사야 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자,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 통해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 자,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냥 이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 바로 이 2차 전지. 자, 2차 전지였어요.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비행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진 못해요.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 자,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 지표 부진,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살 때 사면은 그땐 늦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 AI,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일단 AI, 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뭐 언제적,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 삼성전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 자,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삼성전자죠.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최근까지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 자,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 자,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 자,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폐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 미국, 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폐배터리예요. 얘네가 왜 그렇게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 이 돈 되는 폐배터리. 자,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폐배터리, 자,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의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 자,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 자,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자,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이 고평가,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 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 자,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자,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 자,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낸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문자 1번, 자,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